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수산 인더스트리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사장이 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이 날개를 돋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. 오늘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 인더스트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이 주주 여러분들께서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끝까지 파고 들어서 궁금증 풀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셨던 내용들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먼저 이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한답니다. 2009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UAA,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. 그냥 말 그대로 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라고 한답니다. 이 최우선적으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이 권리가 생긴다라고 하는데요. 다시 말해서 아직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.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한다라고 하죠. 그러니까 축보를 좀 터트리기는 아직 이르겠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점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좀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팀 코리아에서 상당히 노력했다고 하는데, 팀 코리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수원,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이 한전 KPS 등의 기업과 산업통상부, 자원부,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 합동팀으로 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대요. 무려 2016년부터 이 체코 원전 수요를 발견을 하면서 2018년에 들어서는 이 팀 코리아를 결성을 했고요.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한 바가 있었었죠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2016년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. 거의 8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 드디어 이 체코에서 입찰을 받기 시작했죠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.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그 건설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원전 건설 강국인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, 러시아, 중국에서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여러분들,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?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었죠. 이러한 탈원전 정책, 어불성설인 정책, 우리나라 원전은 다 폐기시키고 외국에 수출한다라는 그런 어불성설,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작아졌죠. 그런데 이번 정부,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시켰고, 이로 인해서 이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다시금 시동을 걸었는데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 팀 코리아 같은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 같은 경우 가성비와 이 납길이었어요. 원전 건설 같은 경우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한국은 3,571달러, 프랑스 7,931달러, 미국의 경우는 5,833달러. 이 프랑스와 미국만 보더라도 한국 엄청나게 저렴하죠. 그리고 나서 이 납길 같은 경우,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6에서 10년이 걸린대요. 근데 우리나라가 저번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가 결정이 되었을 때 건설을 했거든요. 이 원전 1호기 건설하는데 3년 만에 완성을 했대요. 사실 2배 이상 더 빠른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
가성비와 이 납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빠르고 싸기 때문에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에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체코가 이 우선 협상권을 좀 우리한테 좀 주지 않았을까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아직 체코 원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곳은 우코바니 발전소예요. 이 두코바니 발전소 같은 경우 사업비가 약 24조 원이라고 한다는데 상당하죠.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체코가 원전 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 곳이 여기 테멜린 발전소라는 곳인데 아직 뭐 추후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코바니 발전소를 완벽하게 3월 달이니까 3월 달에 완벽하게 수주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체코 입장에서는 이 다른 나라를 좀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다시금 우리나라와 좀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?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값도 싸고 그리고 납기일까지 맞춘대요.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24조 플러스 여기 테멜린까지 알파가 되겠죠. 그리고 사실 이러한 체코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좀 입증시킬 수 있었던 이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앞으로 제가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소식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추적해 가겠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그렇다면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어떤 수혜를 받느냐?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에 참여를 하는 이 직접적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우리 기업에게 좀 러브콜이 올 가능성도 좀 농후해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이러한 점으로 이 수산 인더스트리 향후 원자력 발전소 뭐 설비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앞으로 같은 경우 장밋빛 전망이 좀 열렸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차트 잠깐 보고 나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산 인더스트리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시가 7% 그러니까 갭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 11%, 약 11%까지 상승을 한 바가 있었어요.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저가 부분 마이너스 8%,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5%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봉으로만 보아도 그냥 아침에 약 3분 정도, 3, 4분 정도 잠깐 지지해 주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지금 체코 우선 협상권은 받았지만 이 3월까지 그러니까 계약까지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은 만큼 아마도 이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는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우리가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곳이 저는 여기 481선 부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오늘도 이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만약에 이 481 이평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여기 241 이평선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근데 만약에 241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2년 8월 달에 상장한 기업이에요. 상장한 이래 한 달 정도는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결국엔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해 주었고요. 박스권 형성을 하다가 결국엔 이 부분을 좀 이탈을 하고 다시금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는 2024년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서 마이너스 5% 판단을 한 것을 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장한 이래 좀 하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저항대 라인에 저항 매물이 나올 가능성,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기업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